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미국 혼자만으로는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 내용은 미국의 시각에서 바라본 미국과 중국의 기술 경쟁 시대에 대한 전망입니다.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유지하려면 해외 혁신 기술에 미국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중국 지도자 시진핑은 글로벌 경쟁에서 기술 혁신이 주요 전쟁터가 되었다고 말했다. 2015년 중국은 중국을 첨단 기술 제조 강국으로 탈바꿈시키고 해외 기술 및 수입품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정책인 중국 제조 2025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중국은 1대1로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중국의 인프라 투자와 수혜국의 중국 기술 채택을 연계하는 프로그램인 디지털 실크로드를 도입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베이징에서 열린 1대1로 포럼에서 시진핑 주석은 새로운 AI 거버넌스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과학기술에 대한 국제적 협력에 대한 지지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미국은 중국의 계획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혁신을 가속화하고 인공지능 역량과 첨단 반도체 분야에서 가능한 한 중국보다 앞서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내 혁신과 제조를 촉진하기 위해 2022년 칩스 앤 사이언스 법안은 미국 반도체 연구 개발, 제조 및 인력 교육에 527억 달러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해외 기술 정책에서 미국은 수출 통제 및 유사한 도구를 사용하여 중국 기업이 AI, 칩 및 반도체 장비와 같은 기반 기술을 사용하는 능력을 제한하는 작은 마당, 높은 울타리라고 부르는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에 미국은 이전 수출 통제 조치의 공백을 메우고 라이선스 요건을 확대하고 추가로 중국 기업을 무역 제한 대상으로 지정하여 중국이 이미 기술 봉쇄라고 불렀던 정책을 강화했습니다. 보조금과 수출 통제에 대한 이러한 의존도에는 위험이 따릅니다. 중국은 반도체 및 전기 자동차 생산의 핵심 소재에 대한 자체 수출 제한 조치를 취하고 미국 반도체 제조업체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중국 시장 접근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의 생산기지 이전 노력은 관료주의로 인해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새로운 제조 공장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와 수백 건의 프로젝트, 제안서를 처리할 인력 부족으로 인해 칩스 앤 사이언스 법안 통과 후 1년이 지나도록 법안에서 할당된 자금 중 단 한 푼도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국내 반도체 산업은 인력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STEM 분야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은 미국인이 너무 적고 미국은 교육하는 수많은 유학생을 호주, 캐나다, 영국 등 미국 비자보다 더 다양하고 덜 부담스러운 패스트트랙, 인재 비자를 제공하는 다른 국가로 빼앗기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술 전략은 국내 투자에 편협하게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실제 경쟁은 미국과 중국의 국경을 넘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경쟁자는 국가 산업이 아니라 기술 생태계입니다. 따라서 미국의 성공은 국내에서의 혁신과 생산뿐만 아니라 독일, 인도, 이스라엘, 일본, 멕시코, 사우디아라비아, 한국 및 전 세계 다른 국가의 기업과 기업가들이 내리는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광범위한 생태계의 이러한 중요한 구성 요소를 강화하고 통합하기 위해 미국은 직접 투자하고 해외 기술 개발에 대한 민간 투자를 장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새로운 유형의 기술 펀드는 미국이 상호 이익이 되는 파트너십, 탄력적인 공급망, 미래 기술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자원과 혁신 역량을 갖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첨단 기술 산업 생태계의 충돌. 기술 경쟁은 단순히 두 국가 또는 두 기업 간의 경쟁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 연구소나 특정 기술 역량을 제공하는 기업만으로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성공적인 기술은 수천 개의 기업이나 수백만 명의 소비자에게 제품이나 서비스로 제공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규모를 달성하려면 여러 기업이 협력하는 에코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미국과 중국에 기반을 둔 세계의 두 가지 신흥기술 생태계는 연구, 개발, 제조, 소프트웨어, 표준 및 공급망으로 구성된 글로벌 네트워크이며 정부, 기업 및 소비자가 사용할 제품을 공동으로 생산하는 모호한 개념으로 종종 중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복잡한 경쟁에서 승리하는 생태계는 기술적으로 가장 발전하고 비용 효율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집단 역량을 갖춘 생태계가 될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중심지 밖에서도 엄청난 양의 기술, 사용과 혁신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전 세계 인터넷 및 전화 사용자의 65%, 엔지니어링 졸업생의 60%, 연구개발 지출의 50% 이상을 미국과 중국 이외의 나머지 지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국의 기술 산업을 활성화하거나 인공지능과 반도체 분야의 발전을 선도하고자 하는 것은 미국과 중국만이 아닙니다. 그러나 세계 다른 지역의 정부와 기업가들은 종종 외부 투자를 유치하여 자본 격차를 메우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이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공공 및 민간 부문 기술 주체들은 어떤 표준을 따를지, 어떤 소프트웨어를 배포할지, 어떤 AI 모델을 훈련할지, 어떤 반도체 공급업체를 사용할지, 어떤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지 선택할 때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중국 정부는 자국 기술 산업에만 집중하지 않고 글로벌 기술 생태계를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디지털 실크로드 이니셔티브에 포함된 인센티브와 기술 구매에 대한 대출 보증 및 보조금은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중동 전역의 외국 정부가 중국 기술을 채택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의 고품질 저비용 5G, 네트워크, 전기 자동차, 스마트폰은 예산에 민감한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및 AI 기술을 발전시키려는 야망을 가진 국가들에게 중국의 자금 조달과 중국의 기초 기술은 환영할 만한 솔루션입니다. 미국 정부는 아직 같은 수준에서 경쟁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의 제도나 전통적인 경제 정책 도구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연성과 역량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미국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접근 방식의 새로운 투자 펀드가 필요합니다. 핵심 기술을 지원하는 임무를 가진 글로벌 기술 펀드는 미국이 전 세계 정부, 민간 투자자 및 소비자를 미국 기술 생태계로 끌어들이고 이 생태계의 공급망을 더욱 탄력적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재 미국의 정책은 본질적으로 보조금 프로그램에 해당하지만 글로벌 기술 펀드는 독립적이고 전문적이며 경험이 풍부한 팀이 시장 가격에 따라 보상을 받는 투자 펀드로 운영될 것입니다. 미국 국제개발처가 민간 투자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정부가 종자 자금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인 디지털 인베스트와 같은 성공적인 공공 민간 투자 프로젝트를 모델로 삼은 이 펀드는 공공 투자와 우선순위를 민간 개발 인센티브와 일치시킬 것입니다. 미국 정부는 디지털 인베스트를 통해 신흥시장의 디지털 금융 및 인터넷 서비스 제공에 대한 투자를 위해 845만 달러를 제공하고 2억 7,500만 달러를 모금했습니다. 글로벌 기술 펀드는 납세자를 위해 적절한 투자, 수익률을 달성해야 하는 의무를 포함하는 유사한 자립 구조를 갖게 될 것입니다. 벤처 캐피탈, 사모펀드, 부채 금융을 결합한 이 펀드는 미국과 파트너의 전자, 반도체, 배터리, 친환경 에너지 공급망의 회복력을 개선하는 투자에 대해 투자에 충분한 추진력을 제공하는 선행 자본 지출인 티핑 포인트 위험을 감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티핑 포인트 인베스트먼트 전환점 투자는 미국 기술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관련 연구, 개발 및 제조를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글로벌 기술 펀드의 영향력을 높이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이익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 글로벌 기술 펀드가 투자하는 모든 달러에는 즉 1달러 당 민간 부문에서 최소 4달러의 공동 투자가 매칭되어야 합니다.
여기 글로벌 기술 펀드 투자 분야에서 디지털 인베스트 프로그램의 모델을 따를 경우 훨씬 더 많은 금액이 민간 투자 부분에 할당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 펀드는 장기적인 시장 중심 투자 접근 방식을 취할 수 있는 유연성이 필요하지만 그 성과는 범정부적 정부자문위원회의 감독을 받아 국가기술 우선순위에 계속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비 추산에 따르면 이 글로벌 기술 펀드가 미국 기반 기술 생태계와 중국 기반 기술 생태계 간의 경쟁에서 경쟁력을 갖추려면 매년 100억 달러에서 300억 달러를 투자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비해 중국은 전자제품 제조를 위한 자본 지출에 매년 2천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 펀드의 여러 우선순위 분야 중 하나인 대체 제조 지역에 대한 미국의 의미 있는 투자는 다음과 같이 필요합니다. 혁신기술 생태계 네트워크 강화. 미국이 국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시장 제한을 가할 때 이는 종종 더 넓은 기술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가와 기업을 희생시키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글로벌 기술 펀드를 통해 미국은 상생의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플레이션 억제법이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국내에서 생산하도록 강력한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상황에서 일본이나 한국 기업은 미국 보조금을 받기 위해 공급망을 조정해야 하는데 글로벌 기술 펀드는 일본 및 한국 투자자들과 자원을 모아 이러한 노력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칩스 앤 사이언스 법안은 미국의 제조업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전반적인 경제 건전성과 외국의 영향력에 대한 방어 능력이 모두 미국의 관심사가 되어야 하는 미국의 유럽 동맹국들 사이의 공급망 탄력성의 필요성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술 펀드와 유럽 기업 및 정부는 미국 기술과 장비를 사용하는 유럽 반도체 공급망에 공동으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기술 펀드는 동아시아나 유럽에 비해 미국과의 경제 및 기술 관계가 깊지 않은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협정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남아시아나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지역 파트너와 협력하여 특히 전기 배터리와 친환경 에너지에 초점을 맞춘 에너지 공급망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의 AI 투자를 지원하여 아랍어 대형 언어 모델이 미국 기술을 기반으로 실행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최고 수준의 전기공학 프로그램을 보유한 여러 국가에서 차세대 무선 인코딩 기술로 6G 표준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스타트업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호주, 인도네시아처럼 흑연이나 게르마늄과 같이 주요 광물이 매장된 국가들의 정제시설에 투자하여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공급원을 다변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미국 표준과 소프트웨어에 기반한 기술 통합은 미국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미국 기술 산업은 더욱 탄력적이며 미국의 자금 지원은 수혜국이 기술 경제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글로벌 기술 펀드의 투자는 또한 미국이 기술 경쟁의 단점 중 하나인 중국의 엔지니어링, 과학 전문성 및 운영 능력에 대한 접근성 상실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중국 밖에서 투자하고 회사를 이전하려는 중국 기술 리더와 기업가들에게 이 펀드는 연구개발 및 제조센터 사업 운영, 심지어 회사 본사를 미국과 동맹을 맺은 국가로 이전하는 것을 후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멕시코는 이미 전기 배터리 및 새로운 에너지 부품 제조에 있어 매력적인 입지라는 점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은 상당한 관심을 끌 것입니다. 오늘날 어떤 국가도 기술 자급자족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우주기술, 첨단 반도체 개발, 생성형, AI 모델 등 현재의 우위를 무한정 유지할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는 국가도 없습니다.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미국은 현재 사용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도구가 필요합니다. 미국의 주요 파트너들이 기술 역량과 현지 역량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러한 파트너들이 미국의 유리한 기술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미국이 전 세계를 아우르는
혁신 기술, 생태계 경쟁에서 성공하려면 미국의 자본과 전문성에 대한 투자 역시 미국 본토에서 멈출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내용은 미국 신문 사설 TV에서 전해드렸습니다.